조기 은퇴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시간적 여유를 꿈꾸며 큰 결정을 내리곤 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건물주가 된 이후 파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익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건물주로 성공을 꿈꾸던 사람들이 왜 파산 위기에 처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건물주가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실들을 확인해 보세요. 1. 수익 구조의 불안정성. 공실률 증가로 인한 수익 감소. 건물주는 임대료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실이 늘어나면 예상했던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역 경기 악화나 주변 경쟁 건물의 등장으로 공실률은 언제든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찾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거나 공실을 오래 방치하면 고정비 부담이 커져 재정 상태가 악화됩니다. 특히 상업용 건물의 경우 장기간 공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수익 구조가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공실로 인해 자금 흐름이 막히면 생활비는 물론 대출 상환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실률은 건물주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이를 관리할 준비가 부족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체납과 임차인 갈등 문제.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면 건물주 입장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체납이 길어질 경우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 소송 비용과 시간도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임차인과의 갈등은 건물 관리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체납이 빈번해지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건물주는 금전적 정신적 부담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임대료 체납은 수익 손실뿐 아니라 건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비 자금이나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제 상황에 따른 임대 수익 변동. 건물주의 수익은 경제 상황에 크게 의존합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상업용 건물의 임차인들은 매출 감소로 인해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도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인해 임차인의 체납이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는 건물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져 자산 관리에 큰 부담을 줍니다. 임대 수익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생활비는 물론 건물 관리비와 대출 상환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경제 상황의 변화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주가 되기 전에 다양한 위험 요소를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조기 은퇴가 아닌 재정적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2. 유지비와 관리 비용의 부담. 건물 관리 비용과 수리 비용의 부담. 건물을 소유하는 것은 단순히 임대료를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 전기 설비, 수도, 시설 등 주요 시스템의 유지 보수 비용은 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노후 건물일수록 이러한 수리 비용은 더욱 증가하며 한 번에 큰 비용이 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임대 수익으로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특히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내부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건물의 상태가 악화되어 임대 수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정적인 관리 예산을 마련하지 않으면
건물주로서의 재정 상태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산세, 보험료 등 고정비 증가. 건물 소유에는 수리비 외에도 재산세, 보험료 같은 고정비가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건물 가치가 상승하면 재산세도 자동으로 높아지는데 이는 임대 수익 대비 세금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보험료 또한 건물 크기와 사용 목적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며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고정비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줄어들거나 공실이 발생했을 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건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건물 소유가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고정비 부담 때문입니다. 이를 대비한 재정 계획이 없다면 건물주는 쉽게 재정적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과 재정 압박. 건물 소유에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건물 누수, 전기 배선 문제 또는 외벽 보수가 필요할 경우 큰 수리비가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미리 준비되지 않았다면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키며 대출이나 추가 자금 확보를 강요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과의 계약 종료 후 내부 시설을 재정비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할 때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물의 외부 환경이나 규제 변화로 인해 새로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비정기적인 비용은 수익 안정성을 해치고 건물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건물주가 되기 전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대비한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대출 의존과 이자 부담. 과도한 대출로 인한 재정적 불안. 많은 사람들이 건물 구매를 위해 대출에 크게 의존합니다. 대출 자체는 나쁜 선택이 아니지만 과도한 대출은 재정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대출 상환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공실이 발생하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면 대출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과도한 대출은 현금 흐름을 제한하며 필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신용 등급이 하락하거나 자산 압류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출 의존도를 줄이고 상환 계획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건물주로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금리 상승이 가져오는 부담.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금리 인상은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크게 늘립니다. 이는 기존의 예산 계획을 완전히 흔들어 놓아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면 추가 대출을 받거나 건물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건물을 매각하기도 쉽지 않아 자산 유동성이 더욱 악화됩니다. 금리 상승은 대출을 기반으로 한 재정 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상환 실패로 인한 자산 압류 위험. 대출을 기반으로 건물을 소유했을 경우 상환 실패는 자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실이나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수익이 부족하면 대출 상환금 납부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연체 이자가 붙고 추가적인 재정적 압박이 가중됩니다.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은 건물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을 잃는 것 이상의 문제를 초래합니다. 신용등급 하락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대출이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출 상환 실패는 조기 은퇴를 꿈꾸던 계획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남은 인생 전반에 걸쳐 재정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상환 능력과 대출 규모를 철저히 검토하고 유동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4. 재정 계획의 부족과 투자 실패. 장기적인 수익 계획 부재. 건물 소유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만 고려한 채 장기적인 유지 비용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초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지역의 인프라 변화나 경제적 요인이 장기적으로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이 줄어들거나 비용이 증가하면 재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을 유지하려면 초기부터 명확한 재정 계획과 위험 관리를 세워야 합니다. 이는 건물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파산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역과 시장 분석 부족으로 인한 실패. 건물 투자에서 지역과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정 지역의 경제 상황, 인구 구조, 임대 수요 등을 분석하지 않고 투자한 건물은 예상보다 낮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지역에 투자했거나 상업용 건물이 과잉된 지역에 투자했다면 공실률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역의 재개발 계획이나 인프라 확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하면 장기적인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물주가 되면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대처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투자 전에는 지역과 시장 데이터를 철저히 조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공적인 건물 투자는 철저한 시장 분석에 기반을 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단기적인 기대 수익에 집착한 결과 많은 사람들은 건물주가 되면 즉각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은 생각보다 안정적이지 않으며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을 올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무리한 대출을 활용하거나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관리와 수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물 가치 하락과 수익 감소로 이어지며 재정적 압박을 심화시킵니다. 또한 단기적인 기대 수익에 집착하다 보면 공실이나 경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목표로 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건물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조기 은퇴 이후의 삶과 재정 불균형. 수익 대비 과도한 소비 습관. 조기 은퇴 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하며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익이 예상보다 적거나 변동성이 크다면 과도한 소비는 빠르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전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 하면 자산이 급격히 소진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차량이나 여행 같은 사치성 소비는 장기적으로 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소비 습관은 소득 수준에 맞추어 조정해야 하지만 조기 은퇴자들은 건물주라는 신분에 맞춰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수익과 소비 간의 균형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엄격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지원비 부담. 노후에는 의료비와 가족 지원비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기 은퇴자들은 초기에는 건강과 재정 상태에 자신감을 가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와 이에 따른 지출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비 자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의료비는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또한 자녀나 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재정적 압박이 심화됩니다. 의료비나 가족 지원비를 위한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노후를 위한 자산 부족 문제. 조기 은퇴 후 건물에 의존해 생활하다 보면 노후를 위한 자산 축적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 수익이 노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가치 하락, 공실,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수익이 점차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후를 대비하려면 건물 외에도 연금, 저축, 금융 자산 같은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단일 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노후 재정 안정의 핵심입니다.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면 조기 은퇴는 재정적 자유가 아닌 장기적인 부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어 조기 은퇴를 꿈꾸는 것은 매력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구조의 불안정, 유지비 부담, 대출 의존, 그리고 재정 계획 부족은 파산이라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기 은퇴를 준비할 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건물주 경험이나 노하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70대가) 되면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예전처럼 바쁘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도 다 성장해서 챙길 일이 줄어든 지금 시간이 많아졌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무료하다고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에 따라 노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무료한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6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하루하루를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침에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활기차게 바뀝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햇빛을 쬐는 것이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뇌 기능도 활발하게 만듭니다. 공원이나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걷는 동안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친구와 함께 걸으면 운동도 되고 대화도 즐길 수 있어서 무료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바쁜 아침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주변을 구경하며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자연이 있는 곳을 걸으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걷기라도 하루 습관으로 만들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조금만 걸어도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실내에서 가볍게 걷는 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가 더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남은 하루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몸을 깨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목과 어깨를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몸이 개운해집니다. 손목과 발목을 돌려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허리를 부드럽게 돌리거나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하면 척추 건강에도 좋습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도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하면 큰 효과가 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앉아서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작은 동작이라도 반복하면 근력이 유지되고 관절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면 무릎 통증도 줄어들고 걸음걸이가 더 가벼워집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식욕도 좋아지고 소화도 원활해집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하루 종일 피곤함이 덜하고 몸이 가뿐해집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에 하는 스트레칭은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음악을 들으며 가볍게 춤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춤은 가장 쉽고 즐겁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가볍게 몸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악과 함께하는 움직임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춤을 추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몸이 뻣뻣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천천히 움직이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담이 없습니다. 리듬에 맞춰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가벼운 손뼉치기나 박수 운동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몸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생기고 활력이 넘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어렵다면 노인문화센터나 동호회에서 함께 춤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춤 동작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춤을 추면 체력도 좋아지고 유연성도 향상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음악을 들으며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몸을 움직이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건강한 정신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미술, 글쓰기, 공예 같은 취미는 손과 머리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두뇌 활동에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표현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줄씩 짧은 글을 써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예 활동은 집중력을 높이고 손의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성취감을 주고
작은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색칠하기, 도자기 만들기, 뜨개질 등 다양한 취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을 활용하면 쉽게 배울 수 있는 강좌도 많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무료했던 시간이 즐거운 시간으로 바뀝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직접 해보면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면 성취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를 찾아서 도전해보세요. 책 읽기는 가장 좋은 두뇌 운동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독서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자서전을 읽으면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책을 읽으면 노후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눈이 피로하다면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듣거나 팟캐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이며 하루를 알차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보면 기억에 더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책을 추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한 페이지라도 읽는 습관을 가지면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책을 읽은 것이 언제인가요? 오늘부터라도 책 한 권을 골라서 읽기 시작해 보세요. 책을 읽는 습관이 무료한 시간을 지적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생활의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친구, 가족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통화로 손자, 손녀와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면 다양한 취미 생활과 건강 정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법을 배우면 추억을 더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배우면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활용하면 필요한 물건을 집에서 쉽게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을 위한 스마트폰 강좌도 많아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무료한 시간을 더 유용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두뇌 운동도 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익히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배우면서 디지털 세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이 줄어들고 더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하면 연락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잘 지내?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영상 통화를 활용하면 더 생생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으며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두뇌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먼저 연락하면 귀찮아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반가워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면 상대도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됩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연락을 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노력이지만 여러분의 하루가 훨씬 따뜻하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먼저 전화해보며 소중한 인연을 유지해보세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가 생깁니다. 다양한 관심사에 맞는 모임이 많아서 취향에 맞는 활동을 찾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 모임, 산책 모임, 요리 동아리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도 무료 강좌나 모임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무료함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가보면 생각보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임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외출하는 기회도 늘어나고 생활이 활기차집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면 더욱 의미 있는 관계가 됩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관심 있는 모임을 찾아보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봉사활동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큰 의미를 더하는 활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돌봄 활동, 환경 정화 활동, 도서관 봉사 등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관계도 형성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면 보람을 느끼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손주들을 돌봐주거나 후배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는 것도 일종의 봉사입니다.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면 자기 자신도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을 더 활기차게 보내고 싶다면 작은 봉사활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참여해보면 생각보다 쉽고 재미있는 활동도 많습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곳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남을 돕는 활동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나눔을 실천하며 더욱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요리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활동입니다.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면 창의력이 자극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음식을 먹기보다는 한 가지씩 새로운 요리를 도전해 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한 채소 요리나 색다른 반찬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리하면서 음악을 틀어놓거나 TV를 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요리를 하면 손을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자연스럽게 운동 효과도 있습니다. 손으로 재료를 다듬고 냄새를 맡고 색감을 보는 과정이 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 요리를 하면 더욱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면 건강도 챙기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셨나요?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 새로운 요리를 배워보면서 색다른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음식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산다고 합니다.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 두부, 닭고기 등을 섭취하면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 1리터 이상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부도 건강해집니다. 커피나 단 음료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건강식을 챙겨 먹으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깁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면 더 즐겁고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습관을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단을 계획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 보세요. 다음으로 식사를 더욱 즐겁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서 식사하는 것보다 함께 먹을 때 더욱 맛있고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을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의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가족이 멀리 있다면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네 친구들과 간단한 음식을 나누거나 번갈아 가며 요리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서도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예쁜 접시나 컵을 사용해 보세요. 식탁을 조금 더 꾸미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TV보다는 음악을 틀어놓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천천히 즐기면서 음식의 맛을 음미하면 더욱 만족감이 커집니다. 여러분은 주로 누구와 함께 식사하시나요? 혹시라도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다면 가끔이라도 함께 식사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한 끼라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다음으로 소소한 일상을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것이 두뇌 건강과 기분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이나 산책로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방문해 보세요. 평소 가보지 않은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전통시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구경하는 것도 작은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마을을 걸으며 골목골목을 탐방하는 것도 색다른 재미를 줍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소소한 일상을 기록해 보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식당을 정해서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여행 기분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는 것도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같은 길만 걷기보다 한 블록만 다른 길로 돌아가도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만의 산책 루트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길을 자주 걷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길을 걸으며 소소한 여행을 즐겨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물관, 전시회, 문화행사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적인 활동을 하면 무료한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박물관과 전시회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좋은 장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술과 문화를 접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미술관을 방문하면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며 감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역사와 전통에 대해 배울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문화 행사나 축제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도 찾아보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독서 모임이나 강연회에 참석하면 지적인 자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가면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도서관에서 열리는 문화 프로그램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박물관이나 전시회를 방문한 적이 언제인가요? 오늘부터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문화 공간을 찾아가 보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소소한 경험 하나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화 감상과 음악으로 감성을 채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것은 무료한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음악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를 들으면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색다른 이야기와 감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옛날 명작 영화를 다시 보는 것도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 다양한 지식을 얻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코미디 영화를 보면 웃음이 나고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편하게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영화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감동 깊게 본 영화나 음악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영화 한 편을 감상하며 감성을 채워보세요. 작은 문화 활동 하나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면 하루가 의미 있어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은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목표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한 일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동안 걸음수를 채우거나 책 한 장을 읽는 것도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정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목표를 이루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하루가 더욱 활기차게 변합니다. 작은 목표를 꾸준히 실천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질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일주일 동안 실천할 목표를 미리 정해두면 더욱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하루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목표를 세우면 신체적으로도 더 좋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하나씩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하루를 기록하는 습관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루를 기록하는 것은 무료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나 감정을 글로 정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꼭 긴 글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짧게 하루의 느낌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 노트를 작성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할 일을 하루에 3가지씩 적어보면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록을 보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어렵다면 스마트폰 메모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의 기록을 돌아보면 나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습관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두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진과 함께 기록을 남기면 더욱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기록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일기나 감사 노트를 작성하며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작은 기록이 시간이 지나면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취감을 높이는 도전 과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전하는 습관은 삶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도전 과제는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매일 30분씩 걷기 같은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나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은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리를 배우거나 한 달 동안 책 3권 읽기 같은 도전을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도전하면 더욱 재미있고 지속하기 쉬워집니다. 목표를 정한 후 달성할 때마다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목표를 이루다 보면 점점 더 큰 도전에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욱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신가요?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하나 정해서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도전 과제를 설정해 보세요.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료한 하루를 보내는 대신 의미 있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소개한 6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무료한 하루를 활기찬 하루로 만들어 보세요. 노년기에 외모를 가꾸는 것이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건강 수명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외모를 가꾸는 것이 곧 신체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옷차림, 피부, 머릿결, 치아, 표정까지 신경 쓰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고 더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게 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외모 관리는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조금만 신경 써도 얼굴이 밝아지고 더 젊고 건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70대 이후 외모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꼭 신경 써야 하는 6가지 외모 관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6가지만 실천해도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노후에도 활력 있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70대 이후 외모 관리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모를 가꾸고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이 되고 사회적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면 스스로 만족감이 높아지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거나 옷을 신경 써서 입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얼굴을 환하게 밝히는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높아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가꾸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외모에 대한 관심을 놓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습관도 자신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외모 관리는 곧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은 건강과 정신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모를 가꾸면 더 활기차고 젊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가꾸는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머리를 정리하거나 향수를 뿌리거나 깔끔한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노년기를 더욱 즐겁고 활기차게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외모를 신경 쓰는 것은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즐겁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손톱을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입술에 립밤을 바르는 사소한 습관도 자신을 돌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단정한 모습으로 외출하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외출이나 사회적 활동을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외모를 관리하면 더 활기차고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외모 관리에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음으로 외모 관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정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서도 더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외모에 대한 관심을 놓으면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인상은 외모와 표정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외모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게 해줍니다. 친구를 만날 때, 동네에서 인사를 나눌 때, 모임에 나갈 때 깔끔한 모습으로 가면 더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젊고 건강한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멋을 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모를 신경 쓰면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람들을 만날 때 외모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진 적이 있나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외모를 가꾸면서 더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으로 외모 관리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외모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체중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 심장병, 당뇨병, 관절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만이 심한 사람들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반대로 너무 마른 체형도 골다공증과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도 근육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적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운동을 습관화하고 몸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체중이 안정되면 외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도 좋아집니다. 옷태도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져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매일 체중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면 몸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내 몸에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다음으로 피부와 머릿결 상태가 건강을 반영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와 머릿결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칙칙해 보인다면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영양이 불균형할 가능성이 큽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진다면 호르몬 변화나 영양 결핍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피부 탄력과 머릿결 상태도 좋다고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견과류, 녹색 채소 같은 음식이 피부 건강과 머릿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피부 노화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자외선 차단도 필요합니다. 피부를 가꾸는 것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돌보는 과정입니다. 머릿결을 관리하면 동안 효과를 줄 수 있고 깨끗하고 정돈된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머리를 감고 두피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두피 마사지를 시도해 보세요. 피부와 머릿결을 가꾸는 습관은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피부와 머릿결 관리를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피부와 머릿결 건강을 챙겨보세요. 다음으로 손톱, 발톱, 치아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손톱과 발톱,
치아는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톱이 약해지고 쉽게 부러진다면 칼슘이나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거나 변색된다면 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발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발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발톱 무좀이나 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발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톱과 발톱을 깔끔하게 유지하면 위생적인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도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아가 튼튼한 사람들이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영양 흡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고 올바른 양치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니를 사용하고 있다면 깨끗하게 관리하여 잇몸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손톱, 발톱, 치아 관리를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옷차림과 스타일이 삶의 질을 높이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기분과 에너지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을 때 더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헐렁한 옷이나 관리가 안 된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항상 자신의 스타일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화려한 옷이 아니어도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옷을 고를 때는 자신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색상이 밝은 옷을 입으면 동안 효과가 있고 활기찬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검은색, 갈색 같은 어두운 색상보다 파스텔 톤이나 따뜻한 색상의 옷이 더 생기 있어 보입니다. 스스로를 꾸미는 습관을 가지면 기분 전환이 되고 활력이 생깁니다. 옷차림이 단정하면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한 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자주 입으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더 활기차고 밝은 이미지를 연출해 보세요. 다음으로 색상과 옷 선택이 젊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의 색상과 스타일이 젊어 보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밝은 색상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어두운 색상만 고집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피부톤과 조화되는 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이지, 화이트, 파스텔톤 색상의 옷은 동안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적당한 포인트 컬러를 활용하면 더 생기 있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이나 초록색 계열의 옷은 차분하면서도 젊은 느낌을 줍니다. 핑크색이나 연한 노란색 같은 따뜻한 색감은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도 너무 과하게 꾸미기보다는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의 핏이 잘 맞으면 몸매가 균형 있어 보이고 더욱 단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헐렁한 옷보다는 몸에 적당히 맞는 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세서리도 과하게 사용하기보다 작은 포인트를 주는 정도가 더 멋스러워 보입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자주 입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로 더 생기 있는 색상을 시도해 보세요. 다음으로 신발 선택이 건강한 걸음걸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발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건강한 걸음걸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 건강을 잘 관리해야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굽이 높은 신발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편안한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무릎과 허리 통증이 적다고 합니다. 발이 편안해야 오래 걸어도 피로감이 덜하고 걷는 자세도 바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쿠션이 없는 신발은 발바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발목을 잘 잡아주면서도 적당한 쿠션이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발볼이 넓거나 발이 쉽게 붓는 경우에는 여유 있는 사이즈의 신발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을 신기 전에 꼭 착용해보고 발에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장수한 사람들은 신발을 신중하게 고르고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고 계신 신발이 발 건강에 적합한지 점검해 보셨나요? 작은 차이지만 올바른 신발을 선택하면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신발 선택을 신중하게 하고 편안한 신발을 착용해 보세요. 다음으로 치아와 구강 건강 관리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한 미용을 넘어서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아가 튼튼한 사람들은 노년기에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음식을 씹는 과정에서 치아가 약해지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영양 흡수율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영양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치주 질환이 있으면 몸속 염증 수치가 높아져 심장병이나 당뇨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아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치매 발생 위험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루 3번 올바른 양치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칫솔질을 할 때는 치아뿐만 아니라 혀와 잇몸도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치아 사이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면 충치나 잇몸 질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미리 점검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치아가 튼튼해야 즐겁게 식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아 건강을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치아 관리에 신경을 쓰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보세요. 다음으로 틀니, 임플란트, 자연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자연 치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올바른 관리 습관을 가지면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연 치아를 오래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칫솔질과 구강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가 약해진 경우 임플란트나 틀니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수술 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 매일 깨끗하게 세척하고 구강 위생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틀니를 장착한 상태에서 잘못된 습관을 가지면 잇몸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틀니를 사용하더라도 잇몸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플란트나 틀니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질이 높다고 합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즐겁게 대화하고 자신 있게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틀니나 임플란트를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치과 상담을 통해 개선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관리 습관 하나가 치아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치아 건강을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 보세요. 다음으로 씹는 힘이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씹는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씹는 능력이 떨어지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영양 흡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어야 소화가 잘 되고 위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약하면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먹게 되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씹는 힘이 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씹는 과정에서 턱 관절이 활성화되면서 두뇌 활동도 촉진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씹는 힘이 좋은 사람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씹는 힘을 기르려면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먹기보다 적당한 씹기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 채소, 고기 등을 꼭꼭 씹어 먹으면 턱 근육이 단련됩니다. 씹는 습관을 개선하면 노년기에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나 씹는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치아가 약해져서 제대로 씹지 못하고 있다면 치아 건강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음식은 꼭꼭 씹어 먹고 씹는 힘을 기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치아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부와 머릿결 관리를 통해 더 젊어 보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고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 습관을 가지면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피부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피부 보습과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면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많이 받으면 피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피부가 푸석해지거나 탄력이 줄어든다면 비타민C,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는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얼굴을 너무 자주 세안하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2번 정도 세안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세안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에 너무 강한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간단한 보습과 자외선 차단 습관을 들여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해 보세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영양과 관리 습관을 가지면 탈모를 예방하고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비타민 B,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머리카락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계란, 생선, 견과류, 콩류는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철분이 부족하면 탈모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철분이 포함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탈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머리를 감을 때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탈모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고 자극이 적은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모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피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탈모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잦은 염색이나 펌은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빠지는 것이 걱정되시나요? 오늘부터라도 영양 섭취와 두피 관리 습관을 개선하여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젊고 활기찬 인상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젊어 보이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얼굴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훨씬 젊고 활기찬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길면 얼굴이 처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짧고 가볍게 층을 낸 스타일은 생기 있어 보이고 얼굴 윤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어두운 색상의 머리보다는 자연스러운 브라운 계열로 염색하면 동안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머리를 항상 뒤로 묶기보다는 가볍게 옆으로 넘기는 스타일이 얼굴을 더 화사하게 보이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머리를 정기적으로 손질하는 것이 자기 관리의 한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헤어스타일이 정리되지 않으면 얼굴이 더 피곤해 보이거나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가끔은 미용실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새로운 스타일을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면 자신감도 높아지고 더 활기찬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한 스타일 변화가 부담스럽다면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몇 년째 같은 스타일을 고수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변화를 줘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작은 스타일 변화가 큰 자신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표정이 최고의 외모 관리법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부 관리와 스타일을 신경 쓰지만 표정이 외모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주 웃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젊고 건강한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얼굴 근육이 처지면 주름이 깊어지고 나이 들어 보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 근육을 자주 움직이면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얼굴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 10분 정도 웃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입꼬리를 올리는 표정을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동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우에 오 소리를 크게 내면서 입을 움직이면 얼굴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표정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얼굴 주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표정이 밝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해집니다. 반대로 무표정하거나 인상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주름이 깊어지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작은 표정 변화 하나가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나 자주 웃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해보세요.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더 젊고 활기찬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밝은 표정과 좋은 인상이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첫인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밝은 표정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미소를 짓고 따뜻한 표정을 유지하면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인상을 자주 쓰거나 무표정한 얼굴을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고 사회적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표정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도 낮다고 합니다. 작은 표정 변화 하나로도 더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표정을 밝게 유지하면 대화할 때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얼마나 밝은 표정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거울을 보며 좋은 인상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표정이 바뀌면 관계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표정 근육 운동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에 긴장이 많으면 주름이 생기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표정 근육을 이완하는 것이 동안 피부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표정 근육이 굳어 있으면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기가 어려워지고 얼굴이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간단한 운동을 하면 긴장도 줄이고 표정을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얼굴 근육을 천천히 이완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얼굴 근육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연습을 하면 더 편안한 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닫는 동작을 반복하면 얼굴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씩 얼굴 스트레칭을 하면 얼굴이 더욱 생기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손끝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피부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미소 짓는 연습을 하면서 동시에 어깨와 목의 긴장도 함께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자연스럽게 얼굴 표정도 굳어지고 인상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얼굴 근육을 자주 풀어주고 긍정적인 표정을 유지하면 더 젊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얼굴 근육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간단한 표정 운동을 실천하면서 더 밝고 긍정적인 인상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70대 이후에도 외모를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셨나요? 외모 관리는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실천법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신 외모 관리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외모를 가꾸면서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세요.